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태스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스레드를 학습한 이유는 요 태스크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 태스크는 그 스레드 풀의 단점을 개선한 클래스예요.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그 스레드 풀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사실 스레드 풀 사용하는 것보다 요 태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기존에 스레드 개념을 모르시면 이번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스레드 강의 그리고 뭐 멀티 스레드, 뭐 스레드 풀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태스크를 선언해 줘야 돼요. using system threading task 요거를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요직문을. 그리고 제가 일단 설명에 앞서서 일단은 요 코드를 한번 실행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행을 하면 결과가 background thread true 하고 thread full true라고 나와 있어요. 요 코드는 thread current thread is background 요거는 지금 현재 스레드가 백그라운드 스레드인지 확인해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true false를 반환해 주고요. 그래서 이 반환된 값을 우리가 디버그 로그를 찍어봤더니 이게 true가 뜬 거죠.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true.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맞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thread current thread is thread full thread 요것도 불값을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요 내용 뭐냐면 지금 현재 스레드가 그 스레드 풀 스레드인지를 확인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으면 참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반환된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스레드 풀 true이기 때문에 요 코드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요거를 실행한 거는 백그라운드 스레드고 스레드 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행시켰냐면 태스크 선언해주고 변수를 지역 변수 만든 다음에 new 해서 태스크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참조를 하듯이 해줬죠. 그리고 스레드 스타트 이거 예전에 했던 그 스레드 시작 반복하고 거의 똑같죠. 태스크 쪽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태스크하고 매개 변수로 액션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액션은 델리게이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해하시려면 기존의 그 델리게이트 내용 보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액션하고 그 펑크, 그 펑션 그쪽까지 보고 오셔야지 요 지금 태스크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델리게이트다 하고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스레드 실행하듯이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요 코드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결국엔 요 태스크도 스레드 풀을 이용하고 백그라운드 스레드다 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고, 제가 정의를 조금 더 하자면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찌되었건 요 태스크 클래스는 스레드랑 스레드 풀의 단점을 개선해서 나온 클래스예요. 요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C# 4.0 버전에서 나온 거라서, 스레드는 C# 1.0부터 였으니까 그 이후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개선이 돼서 나왔겠죠.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더 보죠. 그 이전에 배웠던 스레드 풀을 시작하는 코드고요. 요거는 방금 한 태스크인데 아까 그 액션이었으니까 매개 변수로 액션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람다로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람다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하죠. 결국에는 뭐 스레드 풀을 쓰나 태스크를 쓰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요 태스크 클래스도 스레드 풀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쓰나 사실 뭐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개선이 돼 있겠죠. 개선된 클래스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값은 동일한데 얘는 스레드 풀은 뭐 스타트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그 기존 스레드에 막 조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스타트 이런 것도 없죠. 스레드 풀은 지금. 근데 얘 태스크는 이런 식으로 스타트 해주고,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wait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얘는 이 태스크가 이 특정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거가 실행해서 종료될 때까지 현재의 스레드를 대기시키는 그 메서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조인 메서드.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인 메서드는 기준이 그 특정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블록한다면, 얘는 요 특정 태스크, 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스레드를 블록 대기시키는 거라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얘는 이 웨이트를 뭐 체크할 뭐 그게 없어서 일부러 한번 이런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건 보이드 슬립 액션 해가지고 이게 실행되면 3초 동안 그 현재 스레드를 스레드 슬랩으로 대기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예상을 하자면 테이스크, 뉴 테이스크에서 이 해당 함수를 델리게이트로 이렇게 참조를 시켰고요. 그리고 테이스크.스타트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테이스크 웨이트 했으니까 이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현재 스레드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실행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대기된 스레드가 진행을 해서 디버그 로그 테이스크 완료가 뜰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래서 결국엔 이걸 실행시키면 3초 후에 테이스크 완료 요 로그가 뜰 겁니다. 1, 2, 3 그쵸? 요런 식으로 요 3초 후에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그 조인 메서드랑 스레드 조인 메서드랑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 보면 기존의 뭐 스레드랑 동일하네 그런 생각을 느끼실 수 있죠.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번엔 continue with 요 continue with 요 메소드 같은 경우엔 뒤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설명 붙여놨죠. 테이스크가 완료된 후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 continue with 요 메소드 같은 경우엔.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죠. 슬립 액션에서 3초 후에 이게 끝난 다음에 continue with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뭔가를 붙일 수가 있어요. 기존 스레드 같은 경우엔 그 스레드가 끝난 다음에 뭐를 붙이기가 그런 게 쉽지가 않았죠. 물론 이제 직접 구현하면 되지만 그 언어 차원에서 이 단넷 프레임워크 차원에서는 C# 차원에서는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크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된 다음에 continue with 까지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죠. 3초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스크 완료 여기 떴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스레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스레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코드가 뭐 길어졌는데 크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좀 길긴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 스타바치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run 메소드라고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run 메소드를 많이 쓸 거예요. run 메소드는 그냥 new task 할 필요도 없고 그냥 task.run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함수를 그냥 델리게이트로 이런 식으로 받아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얘는 스타트 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스크 1에는 테이스크 run 해가지고 요 메소드를 지금 델리게이트로 지금 받고 있고요. 테이스크 2 요것도 run 했는데 요거는 람다로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run 메소드는 그냥 바로 해당 테이스크를 실행하기 때문에 스타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귀찮게 이렇게 new 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스타트까지 하기보다는 그냥 보통은 간단한 것들은 그냥 run 메소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테이스크 3에서 여기 when all 메소드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when all 메소드는 이 매개 변수로 있는 여러 개의 이 태스크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메소드예요. 지금 태스크 1은 똑같은 여기 보면 3초간 대기하는 메소드고요. 또 태스크 2는 2초간 대기하는 메소드죠.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다 되면 이 태스크의 결과값에서 is complete이 true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계속 루프마다 얘가 true가 되는지 체크하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시작하면 스탑워치 요 클래스를 시작해서 시간을 재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몇 초가 흘렀는지 이 스탑워치 클래스로 재줄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 시간을 표시하는 이유는 그럼 진짜 과연 이 태스크 when all 해당 태스크들이 전부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선 결과값을 넘겨주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경과 시간이 3초 조금 지났죠. 그리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얘는 태스크 1, 얘는 3초 걸리는 작업이고 얘는 2초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둘 다 그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결과값을 넘겨준 거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 경과 시간이 3초가 됐죠. 3초가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업데이트 보내서 태스크 3이 is complete true가 돼서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기존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들을 뭐 취합한다든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태스크 결과를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기존 스레드에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 클래스는 조금 더 스레드 클래스를 개선한 클래스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 똑같은 코드인데 when all이었으면 when any도 있어요. 얘는 가지고 있는 요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태스크 중에 하나라도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태스크 3이 이제 true가 돼서 complete가 true가 돼서 스탑워치가 여기 스탑되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과된 시간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태스크 2가 2초고 얘는 3초니까 얘는 3초죠. 그러니까 2초간 대기한 태스크 2가 완료가 되면 바로 넘어갈 거다. 바로 이렇게 여기가 true가 되면서 이 코드가 진행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럼 결과값이 한 2.2초가 나오겠죠. 2초 뭐 몇이 나올 텐데 한번 확인해 보죠. 예상 결과가 맞는지. 그쵸? 뭐 2점 몇 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존 그 스레드에서는 스레드나 스레드풀에선 지원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기능들을 태스크 클래스에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계속 run 썼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start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run 메소드를 쓰는 게 있는데 또 다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task.factory start new 해서 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인가? run 메소드보다 좀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태스크 시작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비교해 보면 요 run은 F12 눌러서 딱 보면 태스크 run에서 액션 넣을 수 있고 액션 다음에 뭐 cancellation 토큰에서 뭘 넣을 수 있네요. 그리고 뭐 펑크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어찌됐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넣을 수 있는 옵션 자체가 run은 그 매개 변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개 변수가 뭐 별로 없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별로 없어요. run은 그래서 그 간단하게 실행할 태스크 같은 것들을 보통 run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하고요. start new task.factory.start new 클래스 요거 같은 경우엔 보시면 얘도 똑같이 액션이 있지만 여기 위에부터 해서 뭐 얘 같은 경우엔 뭐 되게 많죠. 종류가 뭔가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run 메소드를 쓰시고요. 뭔가가 좀 그 여러 가지 선택할 옵션들이 좀 필요하다 하면 그때 이 start new 요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뭐 아까 여기에 있었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 cancellation 토큰 요거는 작업 취소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태스크 크리에이션 옵션 요거는 그 태스크 생성할 때 추가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 태스크 스케줄러 요거는 태스크가 실행될 스케줄러를 지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죠. 요거까지 이런 건 좀 너무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그냥 쓰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좀 그 복잡한 뭔가를 구현해야 된다 할 때 그때 따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run 쓰시고 근데 이런 방식도 있고 얘는 옵션이 여러 가지 있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시중에 있는 C# 기본서들을 한 3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는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 뭐 나머지 코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액션이니까 이거 람다로 해서 뭐 3초 후에 태스크 웨이트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3초 후에 이 디버그 로고가 뜨겠죠. 이거는 실행 안 할게요. 너무 쉬운 코드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태스크 t result, 그러니까 태스크 제너릭 태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보시면 t result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한번 F12를 딱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 약간 액션이었는데 t result에서 얘는 이제 그 펑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그 이전 시간에 그 액션하고 그 펑션, 그 펑크 쪽 그 강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델리게이트인데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델리게이트죠. 딱 설명 이렇게만 할게요. 아신다는 가정하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그 이전 강의를 보고 오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스크기는 한데 약간 액션이 아니고 이제는 그 펑션이기 때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함수의 실행 결과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귀찮아서 제가 다 람다로 했는데 결과값을 나타내주는 지금 여기가 그 t 제너릭 t 리설트니까 지금 결과값이 인트형이어야 되고요. 여기는 플롯형, 여기는 롱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태스크를 뭐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태스크 런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 이런 식으로 태스크.점 팩토리 스타크 뉴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배운 요 세 방식대로 실행을 해봤어요. 근데 태스크 1은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해줬고요. 런이나 스타트 뉴는 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스타트는 안 해줬고요. 한번 그러면 그리고 이제 태스크 웨이트 1, 2, 3 했으니까 어찌됐건 그 다음에 이렇게 태스크.점 리설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어찌됐건 웨이트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코드가 넘어왔다는 건 얘네가 다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값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태스크.점 리설트 하면 그 해당 이 태스크의 결과값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쵸? 기존 스레드나 스레드풀은 이런 결과값을 확인하고 취합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태스크 t result, 그러니까 이 태스크 제너릭 요 같은 경우엔 이제 결과값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시 코드 한 번만 더 보죠. 이 코드 같은 경우엔 태스크 런에서 태스크.run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 테스트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트형, 그 인티저형을 그 결과값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메소드를 보시면 리턴 값이 인트형인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메소드가 계속 실행이 될 거예요. 그죠? 런 했으니까 실행이 되고 그 나중에 실행 결과를 이렇게 태스크.점 리설트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가 나오죠. 지금 보면 뭐 폼은 돌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버그 로그에서 반복 횟수 1, 2, 3, 4, 5, 6, 7, 8, 9, 10 폼은 10번이니까 10번이 맞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설트를 이제 이 태스크에다가 넘겨주고요. 그 리설트의 값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태스크는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스레드풀을 이해를 하셨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걔네들을 개선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뭐 사용하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그 싱크 어웨이스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 다음이 업싱크 어웨이스를 하기 위해서 또 요거를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지금 요번 시간에 배운 요 개념 스레드 및 스레드풀의 단점을 개선한 클래스가 태스크다 라고만 크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실행 기능들이라든지 방법은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이제 그 메소드들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직접 쓰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예제는 보여드렸지만 대부분 요 태스크 같은 경우엔 어싱크 어웨이 키워드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기보다는 결국엔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하고 같이 쓰실 거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